안녕하세요. 삶의신입니다. 학교 가는 공무원 시험 정보. 네, 공무원 시험 D-14일 무엇을 해야 하나. 자, 국가직 시험이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네, 4월 8일 날 시험 보죠. 한 달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뭐 제대로 공부가 잘 안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항상 뭐 나 다 했어 하는 사람 치고 합격한 사람 못 봤습니다. 거꾸로.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공부란 게. 어디 구석탱이에서 하나 나면 그것도 틀려서 가슴 아프고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도 마음이 조급할 거야. 예, 그런데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특히 2주가 남은 상황에서는 요거는 좀 꼭 좀 준비해야 됩니다. 또 뭐 지방직 원서접수도 있고 그런데 국가직 시험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시간 배분, 시간 배분. 시간 배분이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시간 배분이 제대로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시험 보신 분들 다 알 거야. 시간이 모자라요. 항상 시간이 모자라 그러는데 몇 년간은 조금 쉬웠어요. 그랬더니 또 시간 남는데 시간 남는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 같은 사람 시간이 뭐 40분, 50분씩 남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예,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지 무슨 소리야.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밤에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그 다음에 늦게 일어나시는 분 있어. 예, 이런 분들 다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동할 생각을 해봐. 시험 날. 시험 장소로 이동할 생각하면 보통 한 6시나 6시 반이나 이렇게 일어나야 되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 9시 20분까지 보통 입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이동거리 이런 거만 생각하면 내가 한 7시쯤 일어나야 되겠지, 지금은.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시험은 언제부터 봐요?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럼 10시부터 11시 40분에는 멀쩡해야 돼, 정말. 예? 멀쩡해야 된다고. 근데 아침에 막 졸려 죽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합격 못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한 2주 정도 전에는 그 리듬을 거기에 맞추는 거야, 그냥 그대로. 예, 그대로 맞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 10시부터 11시 40분에는 무조건 모의고사 같은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한 2주 정도야. 뭐 짧게는 일주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길게는 뭐 한 달 넘게도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2주 정도는 모의고사 같은 거 계속 똑같이 시험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시간도 재가면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시간 재는 이유가 뭐야? 혹시나 시간이 모자르면 어떡할 거야? 시간이 많아. 그 다음에 사지선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갖고 헷갈려요. 뭐, 4개 다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갖고 헷갈린다고. 헷갈려서 찍으면 꼭 틀려. 그 다음 또 고치면 틀려. 신기하게.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과목을 먼저 풀어야 되는지. 어떤 과목을 먼저 풀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시간적인 도움이겠죠. 국어를 먼저 하시고,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국사가 그래도 암기 과목이니까 빨리 까먹잖아. 예? 그래서 한국사 먼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건 본인에게 맞추는 거야.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사에서 쉽게 잘 풀리면 국어, 영어도 쉽게 잘 풀립니다. 아니면 이제 한국사 다음에 전문 과목 2과목을 훅 하고 지나간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럼 국어, 영어에서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한국사에서 시간을 많이 뺏겨버려. 가령. 아니면 국어를 했는데 국어에서 한 40분 써버렸어. 그러면 나머지가 조급해서 못한단 말이야. 이거를 미리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풀이 방법, 순서, 어떤 건지를 찾고, 그 다음에 아까 2개 중에 하나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냥 놔두고 갈 건지, 아니면 그 문제를 풀지 않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일단은 마킹을, 뭐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건지. 일단 왜냐면 풀고 넘어가면 그거 마킹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풀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 플랜 또 막 쪼이잖아. 요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야. V표를 해놓든지, 뭐 무슨 표시를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볼 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킹이에요, 마킹. 문제는 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마킹을 할 건지, 아니면 한 과목 끝나고 마킹할 건지, 아니면 5과목 다 풀고 마킹할 건지. 자, 5과목 다 풀고 마킹하려면 넉넉하게 5분 이상 있어야 돼요. 5분 이상은 있어야 그 차근차근 마킹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과목당 하면 시간이 어쨌든 들죠. 마킹하는 시간이 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킹할 때 그런 규칙도 있어야 돼. 가령 내가 사지선다니까 1, 2, 3, 4 번호에다 표시를 할 건지, 아니면 문제 옆에다가 숫자로 뭐 1, 2 이렇게 크게 쓸 건지. 예, 그러면 되지. 그러면 헷갈릴 염려가 거의 없잖아요. 문제에도 동그라미를 쳐. 23번 몇 번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노하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노하우가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거. 어떤 사람 너무 크게 써놔가지고 나중에 고쳤어. 모르겠어. 뭘 썼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크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밀려 또. 너무 크게 쓰다 보니까 밀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방법은 그래요. 문제 그 번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5번 이렇게 답안지를 보면 1, 2, 3, 4, 5까지 있고 6, 7, 8, 9, 10 하고 또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5번 단위로. 그러면 내가 시험 문제에도 5번 단위로 밑줄을 그어놔 버려. 그러면 6번부터는 안 틀리겠죠. 밑줄 다음이니까 7번에다 마킹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숫자로 쓰는 거.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숫자가 더 빨라요. 1, 2, 3, 4에 부입해 놓은 것보다 숫자가 빠르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고쳤을 때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막 X표하고 또 여기다 쓸 건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킹 처음에 문제 푸는 순서, 그다음에 마킹,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 아예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넘어갈 건지, 영어는 언제 풀 건지, 국어는 언제 풀 건지를 본인이 이 모의고사 같은 거를 통해서 찾아내.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남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본인이 하는 거지 남들이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못 푸는데 뭐 시간 막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주 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포기입니다. 포기. 예. 이번 시험은 포기야. 포기했어. 근데 이제 그 다음 시험이 또 있잖아. 우리 지방직 시험이 6월 달에 또 있잖아. 근데 포기하고 멍하니 있습니다. 아니, 아예 포기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공무원 시험 아예 포기한다 그러면 다른 일 찾으러 가면 되잖아. 근데 아니야. 지방직 봐야 된대. 근데 포기는 했어. 그래서 놀아. 아니, 노는 시간에 남들은 공부한다니까. 그럼 지방직 시험 어떻게 합격해? 아니, 국가 지방직이 뭐 범위가 달라 뭐가 달라? 같은 거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쭉 가야지. 그럼 만약에 국가직은 힘들다 그러면 지방직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다시 어떻게 보강을 할지 이걸 해야지. 그냥 넋 놓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보고 와서 막 저거 합니다. 채점 막 해. 잘 나왔을 리가 없지. 포기했는데. 그러고선 또 좌절해. 요게 요거야.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해 버린단 말이야. 점수 안 나오니까. 자, 시험 삼아 가시는 분들 있죠. 제가 가지 말란 소리는 안 하는데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만약 점수가 합격선 근처에 나와. 합격했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합격선 근처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불안하죠. 합격할까봐. 원래는 시험 삼아 보러 갔는데 합격할까봐 불안하잖아. 자, 거의 한 달 정도 뒤에 합격자 발표해요. 그때까지 공부 못해요. 맨날 그거 보고 있어. 등수. 예측 서비스가 있거든. 예측 서비스에 등수 넣고 또 어디 커뮤니티 가서 이 점수는 몇 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래. 국가직은 어느 정도 등수가 맞거든요. 또 모수가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등수 내려가잖아. 좌절해. 나 또 등수 떨어졌어. 어떡하지? 이분들이 사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야. 지방직까지 공부를 못해요. 그럼 지방직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과락 맞는 분이 있어. 과락.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1년 정도 공부했는데 과락을 맞았어. 시험 삼아. 물론 이제 나는 지방직이 목표야 이러고 가서 시험 봤는데 과락 맞아버렸어. 그것도 한 과목도 아니고 한 두세 과목 맞잖아요. 그럼 2달 안에 어떻게 과락을 넘겨요? 과락 넘긴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고득점 하려고 시험 공부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또 좌절하고 올해 시험은 끝이구나 이러고 공부 안 하고 끝냅니다. 그냥. 자, 이런 분들이 그냥 끝내고 다른 일 하면 된다고 했잖아. 아예 공무원 시험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요. 언제? 한 10월 달 돼서 해. 또. 그건 또 늦지. 재수생들이 학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은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시기를 늦게 잡아요. 뒤쪽으로. 자꾸 하기 싫거든. 한번 해봐 놓으니까. 10월달, 11월달 막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또 늦었잖아. 본인들은 난 몇 회 독이나 했는데 아니 한 6개월 놀아보세요. 그거 다 기억나나?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다시 처음 하는 사람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 시험 삼아 보러 가시는 분들, 이분들 좀 주의할 게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높아져서 합격권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합격하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난 아예 택도 없어. 지금 실력으로는 그런 분들은 사실 갈 필요는 없어요. 왜? 이게 또 대단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경험했다고 허투루 듣는 것도 있어요. 방송해 주는데 안 들어요. 자기 안다 이거지. 국가직도 한번 봤는데 이러면서. 아니야. 좀 다른 것들도 있단 말이야. 가령 마킹을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안 들어버려. 그거 나중에 와서 물어봐 사람들. 그거 있었어요? 본인이 마킹해놓고 기억도 안 난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잘 듣고
처음 원래 집중력이 좋단 말이에요. 처음 갔으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방송 나오는 것도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 여기 책형에 뭐 표시해라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안다고 막 해버려 자기 맘대로. 예. 그러다가 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원래 시험에 더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다른 분들한테 여파도 있어요. 그냥 와서 쿡쿡쿡 찍고 엎드려 있는 분들 있거든요. 가면 다른 사람들 시험 풀 때마다 보인단 말이에요. 엎드려 있는 게. 그래서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 떨고 막 할 일이 없으니까 다리 떨고 있고 딴 사람들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안 좋다. 예. 그래서 어쨌든 자 결론은 뭐냐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 최소 2주 전부터는 연습해야 되고 생활 리듬을 맞춰라. 예. 안 맞추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진짜로 멍하니 아니 그날 못 일어나서 못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늦잠 자다가 아무도 안 깨워주고 그러면 20% 정도가 보통 결시하거든요. 그 중에 몇 프로는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늦게 가서 문 닫혔는데 못 들어가서. 자, 잘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